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본사업 사업 설명의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사랑의 열매 배분기획팀장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생방송 영상이 조금 끊어지면서 불편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된 상황이어서 당초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30분이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사업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금회가 2019년에 기획하여 2020년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선도사업으로 1년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12개의 수행기관과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기존 기관과 또 새로운 기관들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3년간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본사업은 이 3년 동안 진행될 본사업이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을 내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서 연구와 또 실무자 선생님들의 토크쇼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고립은 취약한 개인의 문제이고 또 올해 닥친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가족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조금 더 공적인 돌봄이라든지 공적인 지원 체계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일수록 더 고립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독사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주하는 극단적인 결과인 것이고, 이 고독사에 이르기 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고립 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있고요. 가깝게는 일상의 회복을 지원해서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이제 만나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힘만으로는 아마 진행되기가 어려울 텐데요. 지역 주민이나 복지기관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고립 가구에 대한 발견과 발굴, 연계,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길고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고독사,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들은 없지만 이 사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신청하실 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정의들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우리 사업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른 이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분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자면 3일 이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 고립 가구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정도에 있어서의 고립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누군가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상호작용이 없는 관계의 고립, 그리고 정보 고립으로 인한 고립에 이르는 경우들, 그러니까 폭넓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가장 큰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적지는 않으나 저희가 선도 사업을 통해서 만난 분들을 보면 비단 1인 가구만이 대상이 되지는 않아서 꼭 1인 가구여야 한다라는 제한은 두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선도 사업 때는 실은 기관들이 자유롭게 사업 계획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로 사업 내용을 구성하시도록 했지만, 본 사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도 사업의 결과들을 좀 반영해서 사업 내용을 5가지 정도로 구성해 주실 것을 공고문을 통해서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 가구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
두 번째는 발굴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이나 서비스들을 계획하시는 것. 세 번째는 발굴 방안들을 수립하시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분들이나 참여자분들이 거부하실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들을 담아내시는 것. 그리고 이후에 발굴로 연결된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 이 5가지 영역에서의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기관의 서비스 참여자가 아니셨던 고립가구 발굴이 중점적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실은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기관 차원의 어떤 면에서는 결의가 있어야 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같이 하게 되실 기관 단체들의 경우에 부여받은 역할이나 만나고 있는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발굴에 관한 여력이 좀 있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좀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좀 선행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이 5단계에 대해서 각각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고립가구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가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특성이나 사회적 이슈에 기인한 고립가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먼저 만날 것인지 3년 동안 어떤 분들까지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좀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고립가구부터 시작해서 2차년, 3차년으로 갈수록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가구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들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들을 적어드리긴 했지만 모든 활동을 다 해야 하거나 혹은 이 정해진 것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생각이나 계획들을 덧붙이셔서 조금 더 풍성하게 계획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고립가구의 발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 발굴 기반 조성이 실은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참여자와 관련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고립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기타 필요한 활동들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비고로 달아드린 고립가구 유형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축과 발굴, 운영이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앞서 이 사업이 만나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만났던 주민분들의 도움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고시원이나 원룸 관리자분들 그리고 지역의 편의점이라든지 반찬가게라든지 이런 고립 가구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게들과의 상점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해나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참여자 관련 지역 실태 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지만 알고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실제 현장 답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립가구 발굴 방안인데요. 여러 가지 발굴 방안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선도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발굴 방안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체계를 통한 고립가구 추천도 있었고 지역 주민조직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주민 발굴단을 통한 고립가구 발굴들도 실제로 진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도 꽤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여기서의 홍보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고시원의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가게의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가 좀 주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립가구를 만날 확률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좀 계획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계획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비스나 활동을 매개로 한 고립가구를 접촉하는 것, 그 외에 기관에서 이미 갖고 계신 노하우나 방법들을 가지고 그 특성을 고려한 발굴 방법들을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시 대응 방안입니다. 보통 많은 기관들은 찾아오는 분들 혹은 의뢰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이 거부하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이 사업은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부시 대응 방안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토크 콘서트에서 한 8번까지 거부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관찰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문 앞 대화를 통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 그리고 그분이 필요로 하실 만한 정보 제공을 통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거부시 대응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원입니다.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실은 지원은 이미 신청하시는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지원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선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단체로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계획해 오셨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개별적인 활동으로 바꾸시도록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서 쌀을 한 포대 사다 드리는 것이라든지, 들어갔더니 아프신 상황이어서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는 상황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지원들도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사회활동 연계라든지 기관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문 기관에 연계해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철저히 저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춘 지원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과정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길 수는 없으실 거고, 개별 지원과 관련된 단가 정도가 곱하기 횟수, 인원 이런 정도로 적히는 그런 구조가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개별 지원의 유형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해서 같이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 시 유의사항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이 3차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계획이 3년 동안 반복되는 것들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 계획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를 지날수록 좀 정교화되는 것들을 좀 추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년에는 기반 조성을 해서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을 해보겠다. 그렇다면 이제 2차년도에는 고립가구 발견과 대응을 활성화하고 이 의제를 좀 지역사회 안에 공론화시켜서 더 많은 기관들과 같이 협력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차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모형을 구축하고 노하우를 확산하겠다.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계획이 수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금의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모금의 지원이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도 3년 동안 계속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것들이 이후에 지속성을 담보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정되신 기간은 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연차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매년 있게 됩니다. 우선 본 사업의 1차 년도는 내년 2월부터 후년 1월 말까지 1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관별로 연간 최대 7천만 원, 3년 동안 2억 1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1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인건비이고요. 인건비의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고요. 기관의 일상적인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실 경우에 예산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이 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지원 한도는 없지만 차량 등 기능 보강 관련된 비용들은 책정이 불가하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개별 기관의 조사연구 지원 또한 좀 어렵습니다. 아까 지역 탐색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조원을 활용하시거나 간단한 설문을 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협력기관을 통해서 조사연구를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 기관의 조사연구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기관과 단체인데요. 특별히 이제 고독사나 고립가구와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이 좀 많으신 단체라든지 고독사 문제
문제가 조금 이제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있는 지역의 단체라든지 조직적 역량과 모델화의 의지가 있는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선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프로포절 체스트 or.kr에 들어가시면 이미 사업에 관한 내용과 공지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의 접수는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공고문에 온라인 배분 신청 안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 놓았으니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고 12월 14일 6시까지입니다. 6시가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미리 좀 등록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양식은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사업 지원 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신데요. 3년에 대한 전체 계획을 개략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란과 첫 해년도의 세부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작성하시는 두 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관련되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는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4일 날 공모를 마감하게 되면 모금에는 12월부터 4년도 1월까지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내년도 1월 정도에 선정 결과를 발표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신 기관은 2021년 2월을 예정으로 해서 모금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길게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앞서 발표된 연구 결과라든지 또 담당 선생님들의 그 토크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문이 조금 많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공고 올린 이후에 그동안 전화로도 좀 꽤 많이 문의를 주셨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설명드리고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기관은 사례관리팀과 지역조직화팀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느 팀에서 사업을 담당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되셔서 이 질문을 주셨을 것 같은데 실은 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선도사업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역조직화팀에서 담당한 사례도 있고 사례관리팀에서 담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직화팀이 담당할 경우에 발견에서 발굴로 이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점들이 있고요. 사례관리팀이 담당할 경우에 지원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조직화팀과 사례관리팀이 통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셨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직화팀에서 발견한 사례에 대해서 사례관리팀으로 이관할 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나 갈등 같은 것들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잘 협의하셔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지원이 부족했거나 혹은 원래 기관과 연결고리가 있던 분들을 발굴 대상에 포함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신 이 참여자분들이 우리 사업의 우선적인 대상자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부족분을 채운다거나 혹은 이제 기관하고 이제 느슨한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을 이 사업의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발굴, 지원, 대응체계 구축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마치 이제 황금 비율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인데요. 이건 이제 연구자분들이 실은 대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선도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참여한 기관들이 실은 발굴 비중이 처음부터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목표한 발굴에 관련된 비중은 절반 정도였습니다. 발굴, 지원, 대응체계 구축의 비중을 굳이 두자면 발굴이 절반 정도, 지원과 대응체계 구축의 비중을 합쳐서 절반 정도 이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지역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설득력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인건비에 제한이 있나요? 전체 예산의 몇 %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인데요. 인건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전담 인력이 어느 정도 경험이나 역량이 있으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완전 신입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제한을 좀 두기도 하는데 이 사업에서는 인건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어서 자유롭게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도 사업에서는 보통 한 3년차 선생님 정도를 뽑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인건비 책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슬라이드로 제시를 해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자면 컨소시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공고는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컨소시엄은 가능하시고요. 대표기관을 하나 정하셔서 대표기관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기관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정보로 첨부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기관은 몇 개나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선도사업을 함께 했던 모든 기관들이 다 본사업에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선도사업에 참여하셨던 기관들도 각각의 사업 경험에 근거해서 이 공모 기간 중에 사업을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같이 가시는 기관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선도사업으로 그냥 사업을 마감하는 기관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다 똑같이 공모를 통해서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상으로 한 30개소 정도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선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모두 함께 본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신규 기관은 18개가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사업을 같이 했었던 기관들이 다 참여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아마 몇 개 더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마감을 드리고 저희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저희가 설명회 이후에 이제 다시 게시를 해드릴 텐데 그 부분에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12월 14일 공모 마감 기간까지 잘 맞추어서 계획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